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막대한 예산으로 논란이 되고 있는 타운 학교 개보수 공사에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 경유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 차단 정책을 놓고 어제 서로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미 시민권자를 체포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2020년 인구조사를 위한 일정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밝혔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소기업 지원 확대를 위한 5개의 조례안 패키지를 가결시켰습니다. 이상은 이 시각 주요 뉴스입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KBN 뉴스입니다. 6천만 달러라는 막대한 예산이 들어가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에 학교 개보수 공사를 놓고 논란이 이어지고 있는 가운데 팰리세이드 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대안을 마련하고 여론 수렴에 나섰습니다. 모아진 주민들의 의견을 타운 정부와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보도에 임동규 기자입니다. 팰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가 6천만 불의 예산이 들 것으로 예상되는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 학교 개보수에 대한 실현 가능한 대안을 제시해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할 계획입니다. 팰파크 유권자 협의회는 타운 내 학생들에게 쾌적한 교육 환경을 제공한다는 점에서 개보수 필요성에 충분히 공감하지만 교육위원회는 막대한 예산으로 주민들에게 세금의 부담만 주려고 한다며 새로운 대안이 필요하다고 밝혔습니다. 돈을 내는 사람들은 주민들이에요. 그러면 주민들이 돈 낼 주민들이 감당할 수 있어야지 타운이나 교육위원회는 어떻게 보면은 집행하는 기관이지 돈 내는 기관은 아니거든요. 그래서 돈을 내는 텍스페이어들이 가장 중요한 그 결정을 해야지 타운이나 교육위원회가 결정할 문제는 아니라고 봅니다. 팰파크 유권자 협의회는 총 3가지 안을 발표했습니다. 제1안은 1,000만 불 규모의 예산으로 우선 시급한 팰파크 학군 내 지붕 누수, 창문, 화장실, 냉난방 시설과 일부 교실을 개보수하는 계획이며 제2안은 2천만 불의 예산으로 제1안의 내용에 덧붙여 부족한 교실을 추가로 증축하자는 계획입니다. 제3안은 현재 팰파크 교육위원회가 제시한 안입니다. 1안은 중간주택기준 연 200에서 220달러, 2안은 500에서 550달러 정도의 세금이 인상되게 됩니다. 팰파크 유권자 협의회는 이번 주까지 3가지 계획에 대한 지역 주민들의 여론을 수렴해 다음 주 초 타운 정부와 교육위원회에 전달할 계획입니다. 의견 수렴 문의는 팰파크 한인 유권자 협의회로 하면 됩니다. KBN 뉴스 임동규입니다.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멕시코를 경유하는 중남미 이민자의 망명을 사실상 원천 차단하는 정책을 시행한 가운데 어제 서로 다른 법원의 판결이 잇따라 나왔습니다. 워싱턴 DC 연방법원은 행정부의 망명 제한 명령을 한시적이라도 막아달라는 시민단체의 임시 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시켰습니다. 티모시 켈리 판사는 행정부 정책이 시행되더라도 그들의 업무가 회복될 수 없을 정도로 피해를 입을 것이라고 보이지 않는다며 이같이 판시했습니다. 연방법원은 트럼프 행정부가 이민자를 단속하는 정책을 시행하는 것을 반복적으로 막아와 이번 판결은 이례적입니다. 하지만 몇 시간 후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이 망명 제한 조치를 정반대인 위법으로 판결했습니다. 샌프란시스코 연방법원 존 타이가 판사는 트럼프 행정부의 새 제한 조치를 위법으로 규정했습니다. 타이가 판사는 판결문에서 행정부의 새 조치가 이주자들을 폭력과 인권 남용에 노출되게 할 우려가 있으며 국제법에 따른 이주자들의 권리를 무시하고 자신들이 떠나온 나라로 되돌려 보내는 것이라고 밝혔습니다. 또 법을 우회해 손쉬운 해결을 모색하거나 의회와 행정부의 경계를 약화시키는 것은 문제의 해결책이 될 수 없다고 덧붙였습니다. 임시 제한 명령 신청을 기각한 워싱턴 연방법원의 티머시 켈리 판사는 트럼프 대통령이 임명한 반면 위법 판결을 내린 타이가 판사는 버락 오바마 전 대통령이 임명했습니다. 법무부와 국토안보부는 논평 요구에 반응을 보이지 않고 있습니다. 연방 이민 당국이 미 시민권자를 체포 구금하는 사례가 발생하고 있어 논란이 되고 있습니다. 이번엔 미 시민권자인 청소년이 국경에서 체포돼 한 달 가까이 구금됐던 사실이 드러났습니다. 미 시민권자인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프란시스코 갈레시아가 3주 넘게 이민 구치소에 구금된 후 23일 석방됐다고 CNN이 어제 보도했습니다.
텍사스 댈러스 출신의 프란시스코 갈레시아는 지난 6월 26일 대학 축구 행사 참가를 위해 친구들과 휴스턴으로 향하던 중 멕시코 국경 100마일 지점에서 세관 국경보호국 요원에게 걸려 신분증을 제시했지만 단속 요원은 신분증이 위조됐을 가능성이 높다며 그를 체포 구금했습니다. 갈레시아는 이로 인해 3주 넘게 이민구치소에 구금됐었습니다. 이 사건을 맡은 클로디아 갤런 변호사는 갈레시아가 당시 자신의 텍사스주 신분증과 출생증명서, 사회보장카드를 갖고 있었고 다만 멕시코 여행비자의 출생지가 멕시코로 기재돼 있었다고 설명했습니다. 갤런 변호사는 갈레시아가 멕시코 출생이라는 여행비자는 잘못 기재된 것이라고 주장했습니다. 미국 시민권자가 이민 당국에 구금된 건 이번이 처음이 아닙니다. 지난해 12월에는 필라델피아 출생 피터선 브라운이라는 미국 시민에 대한 억류 사건으로 미국 시민자유연맹이 ICE에 소송을 제기하기도 했습니다. 인구조사국은 내년 봄에 실시될 2020 인구조사를 위해 남은 시간이 이제 얼마 없으며 사실상 시간이 모자란다고 밝혔습니다. 정부의 회계감사원 담당관들은 어제 하원 분과위원회 증언에서 현재 인구조사국은 필요한 전문 인력의 채용, 컴퓨터를 이용한 온라인 설문조사의 시스템 구축, 일부 사이버 보안 문제 등에서 예정 시간 내에 일을 다하기 어려울 정도로 위기에 몰려 있다고 밝혔습니다. 또 인구조사국이 내년 봄에 실시할 전국 인구조사를 위해 미리 확보하기로 했던 1,500명의 전문 인력 가운데 지금 확보된 인원은 900명에 불과하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관해 인구조사국의 스티븐 딜링엄 국장은 의회 청문회에 출석해 증언하면서 앞으로 정확하고 완전한 조사를 할 자신이 있다고 말했습니다. 이번 청문회는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지난 5일 2020년 인구조사에 시민권 보유 여부를 묻는 항목을 추가하기 위해 연방대법원에 이 항목 삭제 명령에 불복하고 행정명령을 발동하는 방안을 매우 진지하게 검토하고 있다고 밝힌 지 2주 만에 열렸습니다. 뉴욕시가 소기업을 위해 더 많은 정보와 서비스를 제공할 것으로 보입니다. 뉴욕시 의회는 소기업 지원을 위한 관계부처들의 조사 강화와 지원 확대를 위한 5개의 조례안 패키지를 가결시켰습니다. 시의회가 23일 통과시킨 조례안 가운데 마크 조나이 시의원이 상정한 조례안은 시 스몰 비즈니스 서비스국 SBS가 뉴욕시 비즈니스와 관련된 각종 규정을 소기업주들이 쉽게 이해할 수 있도록 온라인상에 안내하도록 하고 특히 변경된 규정을 반드시 설명하도록 했습니다. 헬렌 로젠탈 시의원은 시 재무국이 상업용 부동산 조사를 실시해 뉴욕시 평균 렌트와 리스 기간, 상점들의 평균 면적, 공실률 여부와 개보수 현황 등을 발표하도록 했습니다. 이를 위해 5개 보로 내 건물 1층과 2층에 위치한 상점들은 관련 내용을 관계 부처에 등록하도록 하는 안도 통과됐습니다. 로젠탈 의원은 또 SBS가 소기업들의 시 규정에 대한 교육과 이커머스를 위한 마케팅 트레이닝과 사업체 관리 등에 대한 교육을 제공하도록 하는 조례안도 발의해 통과시켰습니다. 칼리나 리베라 시의원은 SBS가 매 3년마다 최소 20개 이상의 상업지역에서 현재 영업 중인 상점들에 대해 상점 수와 직원 수, 업종, 연 매출과 판매세 현황, 빈 상점 공간 정보 등으로 분류해 상세하게 파악해 이 내용을 SBS 웹사이트에 게재하도록 했습니다. 이번에 통과된 조례안은 빌 드블라지오 시장의 서명만 남겨두고 있습니다. 뉴저지주가 노인들과 장애인들을 위한 재산세 반환 프로그램의 혜택을 확대했습니다. 뉴저지 주정부가 시니어 재산 반환 프로그램의 혜택 상한선을 기존 연수입 7만 달러 이하에서 최근 물가 상승률 등을 감안해 8만 9,013달러로 상향 조정했습니다. 뉴저지주는 주택을 보유하고 있으면서도 수입 부족으로 재산세를 내는데 부담을 느끼고 있는 시니어들과 일부 장애인들을 위해 매년 주정부 조세 담당 부서에 신청을 하면 수입 내역과 납부한 재산세 규모에 따라 일부를 반환하는 프로그램을 시행하고 있습니다. 재산세 반환 프로그램의 혜택 상한선이 상향됨에 따라 시니어들은 재무부 조세국의 시니어 재산세 동결 프로그램 웹사이트를 통해 필요한 정보를 얻고 신청을 할 수 있습니다. 웹사이트는 프로그램의 신청 자격과 혜택 내용은 물론 신청서 양식을 다운받을 수 있습니다. 최종적으로 재산세 반환이 결정되려면 나이 또는 장애 여부, 해당 주택 거주 기간, 주택 소유 내용, 재산세 납부 기록, 수입 규모 등 다양한 실사 기준을 통과해야 합니다.
뉴욕시에서 올해 자전거를 타다 사망한 사람이 17명에 달하면서 뉴욕시 자전거 안전에 비상이 걸렸습니다. 뉴욕시 의회는 자전거 이용자들의 사망 사고가 이어지고 있는 데 따른 안전 강화를 위해 23일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 신호를 따라 이동하도록 허용하는 조례안을 찬성 37표, 반대 7표로 통과시켰습니다. 조례안에 따르면 자전거 이용자는 교차로에서 길을 건널 때 보행자 신호를 따르게 돼 일반 차량 신호보다 3초에서 5초 먼저 움직일 수 있게 됩니다. 단 횡단보도에서는 보행자에게 양보해야 합니다. 조례안을 발의한 칼로스 멘차카 시의원에 따르면 시 교통국이 지난해 뉴욕시 50개 교차로에서 실험을 한 결과 자전거 이용자가 보행자 신호를 따를 경우 일어난 사고는 55건으로 차량 신호를 따르는 72건보다 적었다고 밝혔습니다. 반면 일부 운전자와 보행자들은 조례안이 혼선을 빚고 결국 자전거 이용자에게 신호를 지키지 않아도 되는 혜택을 주는 것이라고 비난했습니다. 코리 존슨 뉴욕시 의장은 각 보로의 편의를 고려한 교통 시스템을 구축하겠다고 밝히고 5년 마스터 플랜을 통해 각 지역의 불편을 해소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존슨 시의장은 올 1월 시정연설을 통해 뉴욕시에 최소 250마일의 자전거 도로를 신설하고 버스 전용 차선 150마일을 추가하는 5년 마스터 플랜을 추진하겠다고 밝힌 바 있습니다. 메트로폴리탄 교통공사가 예고한 대규모 감원을 위한 조직 개편안이 승인됐습니다. 개편안은 현재 40개로 나눠져 있는 MTA 조직을 6개로 재편해 인력을 감원하는 것입니다. MTA 이사회는 어제 열린 이사회에서 지난주 발표된 MTA 조직 개선안을 통과시키고 조직 통폐합 등을 통해 2,700여 개의 일자리를 줄이는 것에 동의했습니다. MTA 관계자는 이번 이사회 승인으로 앞으로 6개월에서 9개월 동안 조직 개편이 이루어질 것이며 당초 계획대로 모든 조직이 재정비되는 데에는 최대 2년이 걸릴 것으로 내다봤습니다. 수년간 서비스 개선과 재정 문제로 지탄을 받아온 MTA는 375만 달러를 들여 매니지먼트 컨설팅 회사를 고용해 이 같은 해결책을 마련했으며 개선안은 중복되는 부서와 업무를 정리함으로써 인력 감원 효과를 보고 이를 통해 연간 3억 700만 달러에서 최대 5억 3천만 달러를 절감하는 것입니다. 개편안에 따르면 MTA가 현재 버스와 지하철, 롱아일랜드 레일로드에 각각 있는 승객 서비스 부서와 예산 부서 등 동일 업무를 하는 부서들을 통폐합해 일괄적으로 관리를 함으로써 인력을 줄이고 효과를 향상시킨다는 것입니다. 한편 일부 MTA 이사들은 이번 일자리 축소에 직격탄을 맞는 것은 노조에 가입돼 있지 않은 사무직 직원들이 될 것이라며 우려를 표시했습니다. 또 이번 조직 개편안이 큰 틀에서는 올바른 방향을 제시했지만 아직 세부 시행과 관련돼 조직 개편 후 생길 수 있는 부작용 등에 대한 검토가 충분치 않다고 지적했습니다. 이어서 LA 지역 한인사회 소식입니다. LA 한인타운에 시니어들을 위한 복합형 케어 서비스를 제공하는 시니어 클럽이 출범합니다. 중산층 노인들을 대상으로 하는 시니어 클럽 체인 썬베이는 LA 한인타운에 1호점을 오픈하고 전문의들과의 협력을 통한 맞춤형 의료부터 교육 프로그램, 요가, 노래방 등 다양한 여가 활동을 즐길 수 있는 최상급 케어 서비스를 제공할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썬베이 측은 현재 시정부로부터 시설 운영에 대한 승인 절차를 진행 중이라며 2주에서 3주 후 공식적인 운영에 돌입할 예정이라고 덧붙였습니다. 썬베이의 운영 시간은 주중 오전 8시부터 오후 6시까지며 클럽 가입 등의 자세한 정보는 웹사이트를 통해 확인할 수 있습니다. 최근 지진 공포를 악용한 사기 행각이 끊이지를 않고 있습니다. 남가주 가스컴퍼니는 최근 지진 발생 시 가스밸브가 자동으로 잠기는 장치를 설치해 주겠다고 접근하는 사기가 기승을 부리고 있다며 주민들의 각별한 주의를 당부했습니다. 특히 사기범들은 가스밸브 자동 잠금 장치를 설치할 경우 남가주 가스컴퍼니로부터 비용에 대한 리베이트 혜택을 받을 수 있다고 약속한 뒤 돈을 가로채가는 수법을 사용하고 있습니다. 가스컴퍼니 측은 고객들은 가스밸브 자동 잠금 장치 서비스를 요청할 수 있지만 이에 대한 리베이트 프로그램은 제공하지 않고 있다고 설명했습니다. 한편 가스컴퍼니 측은 지진 발생 시 가스 누출이 확실히 확인되지 않을 경우 가스밸브를 직접 잠그지 말고 반드시 전문가의 도움을 요청할 것을 조언했습니다.
이어서 간추린 소식입니다. 재외동포재단이 오는 9월 1일부터 12월 15일까지 동포단체가 시행하는 사업이나 행사를 지원 대상으로 2019년도 재외동포 정치력 신장 지원 사업을 실시합니다. 중점 지원 분야는 거주국 유권자 등록과 투표 참여 활동 등 동포사회 풀뿌리 운동, 거주국 한인 정치인 육성, 정치인 초청 정책 포럼과 네트워크 활동, 한인의 주류사회 정계 진출 확대와 공공 외교 기여 활동 등입니다. 뉴욕 한국문화원이 2020년 그룹전 형태로 맨하탄 뉴욕 한국문화원 갤러리 코리아의 전시를 희망하는 미술 작가를 공모합니다. 연령이나 국적 제한 없이 창의력 있는 미술 작가라면 누구나 참가할 수 있으며 개인뿐만 아니라 그룹으로도 신청할 수 있습니다. 응모 작품 분야는 회화, 조각, 설치, 뉴미디어 등 제한이 없으며 접수 마감은 오는 10월 25일까지이며 공모 결과는 12월에 발표됩니다. 뉴저지 팰리세이드 파크의 크리스 정 시장이 우수 고교 졸업생들에게 팰리세이드 파크 시장 장학금을 전달했습니다. 정 시장은 올해 팰리세이드 파크 고등학교를 졸업한 유니스 백 양과 마이클 브레스틴 군에게 각각 $1,000씩 장학금을 지급했습니다. 이 장학금은 정 시장이 팰리세이드 파크 타운홀에서 열린 결혼식 주례 사례금을 모아 조성한 것으로 시장 명의로 장학금이 조성 전달된 것은 처음입니다. 미 환경정책평가연구소가 미 전국 29개 주 해변 4,523개를 대상으로 조사한 결과 뉴욕과 뉴저지주 778개 해변 가운데 52%에 해당하는 409개 해변 수질의 박테리아 수치가 연방환경청의 해수욕 안전 기준치를 초과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뉴욕주에서는 서포크 카운티 테너팍의 수질이 가장 나쁜 것으로 조사됐고 뉴저지주는 오션 카운티 버클리 타운십 앳 비치우드 비치 웨스트가 수질이 가장 나빴습니다. 계속해서 환율과 증권 소식입니다. 끝으로 날씨 전해드립니다. 금요일 맑겠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86도, 섭씨 영상 30도, 밤 최저 기온은 70도, 섭씨 영상 21도 예상됩니다. 토요일은 대체로 맑겠습니다. 일요일 대체로 맑겠으나 습도가 있겠습니다. 이상으로 KBN 뉴스를 마칩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